유지원은 10월 말 바람이 차가운 어느 오후에 버스에서 내렸다. 양손에는 낡은 종이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코팅된 오래된 그림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왜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그녀도 정확히는 몰랐다. 단지 일주일 전 자신이 자란 보육원의 정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양원에 한 노인이 있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매일 어떤 그림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 그 그림 속 아이가 꼭 너를 닮았단다. 유지원은 부모가 없었다. 본 적도 없고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생일 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부모님은 아마 오래전에 돌아가셨겠지. 하지만 그 전화를 받은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 흔들렸다. 하늘마루 요양원은 서울 외곽 조용한 언덕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과 오래된 병 냄새가 섞여 있었다. 요양보호사오 여사는 추천서를 확인하더니 치료실로 안내했다. 가는 길에 오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유남식 어르신은 말을 거의 안 하세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가끔은 또렷이 깨어 있으시기도 해요. 특히 그 그림을 볼 때요. 작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책꽂이, 그리고 벽에 붙은 그림이 전부였다. 그림 속에는 4,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양갈래에 머리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이 준 선물. 등을 돌린 노인은 흰 머리, 구부러진 어깨, 손에는 도자기 머그컵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원을 멈춰서 그림을 바라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초등학생 때 그녀도 양갈래 머리를 한 적이 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 머리를 좋아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노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유 어르신, 저는 지원이에요. 유지원이라고 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에 들린 컵이 조금 기울었다. 그 떨림은 이름을 들었다는 반응처럼 느껴졌다. 단지 고개를 돌릴 수 없거나 돌릴 용기가 없었던 것뿐. 지금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무언가 열리고 있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지원은 계속해서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왜 손이 떨렸을까? 이름 때문일까? 정말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 그날 밤 그녀는 그 방에서 몰래 찍은 그림의 사진을 꺼내어 침대 곁에 놓았다.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 미소, 머리 모양.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 마치 그 그림 속 아이가 바로 자신인 것처럼. 그녀는 그 다음 주도 요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녀는 따뜻한 두유, 부드러운 빵을 사들고 갔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그림을 함께 바라보았다. 때로는 종이에 그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했다. 왜 그런지 모른다. 다만 무언가 이어져야 할 끈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여사가 낡은 상자를 건넸. 몇 년 전 누군가 이걸 남겼는데 유 어르신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걸 보니 당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자 안에는 작고 단순한 목걸이 하나, 펜던트에는 W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흐릿한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젊은 남자의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었다. 남자도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지금의 유 어르신을 아주 많이 닮아 있었다. 지원은 옆에 앉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고 이어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대답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친아버지라면 왜 20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오 여사에게 물었다. 유 어르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는 이름은 유남식, 직업은 미술교사, 근무 종료일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바로 지원이 보유권에 들어갔던 시기와 일치했다. 그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입소 서류를 꺼냈다. 낡은 종이 속 노랗게 바랜 손편지 하나.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이 이제는 너무도 또렷하게 와닿았다. 더는 찾지 마세요.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사랑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주소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필체는 어딘가 익숙했다. 그 그림의 모서리에 적혀있던 글씨와 같아. 지원은 그 편지를 들고 정 목사님을 찾아갔다. 노년의 목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기억나지요? 어떤 젊은 남자였어요. 비에 젖은 채 아이를 품에 안고 말도 없이 찾아와 편지 하나를 내밀었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어. 아이, 손에 뭔가를 쥐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걸이였던 것 같아요. 지원은 자신이 차고 있던 목걸이의 펜던트를 가만히 쥐었다. 그 안에 W 글자가 손끝에 느껴졌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었다. 그 남자는 아버지였다. 그 다음 날 지원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듣고 싶었다. 치료실 문을 조심히 열자 유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하얀 머리 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라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듣고 싶어요. 오랜 정적. 그녀가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놓였다. 차갑지만 단단한 온기였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고 말없이 그를 껴안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손길, 그 떨림, 그리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생전 처음 느낀 아버지의 품이었다. 그날 이후 오 여사의 소개로 그녀는 유 어르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 유씨 가족의 이웃이었다. 그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는 미란이라는 이름이었단다. 조용하고 참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엄했지. 딸을 낳았다고 얼마나 심하게 구박했는지 몰라. 욕하고 물건을 부수고 어느 비 오는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사라졌단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야. 네 아버지는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너희가 없었다고 했어. 유서를 붙여두고 떠났다고. 그날 이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너를 찾아다녔단다. 매일 너를 그린 그림 한 장을 들고서 말이야. 그는 그 그림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불렀어. 며칠 후 지원은 유 어르신을 데리고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다. 조용한 언덕 위 나무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미란 1967, 1995 딸이 평안하길. 그녀는 오랫동안 그 묘비 앞에 서 있었다.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늦게야 진실을 알게 된 아쉬움뿐.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놀란 듯 믿기지 않는 눈빛.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빠에 대한 것도, 엄마에 대한 것도. 하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햇살이 내려앉은 그 자리, 오래된 균열 위에 용서가 내려앉고 있었다. 그 이후 지원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요양원을 찾았다.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고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좋았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유 어르신은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앞장에는 익숙한 그림들이 있었다. 나비머리 핀을 한 어린 소녀, 꽃밭에서 웃는 아이,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 그리고 뒤쪽에는 새로운 그림이 있었다. 이제는 어른이 된 소녀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하얀 머리에 노인이 졸고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다. 이게 아빠의 꿈이었단다. 그가 말했다. 지원은 스케치북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답했다. 그 꿈, 이제부터 현실이 될 거예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 어르신은 조용히 물었다. 지원아, 혹시 아빠 같은 사람,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사람, 그런 아빠가 무섭지는 않니?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예전엔 무서웠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봐. 세상에 혼자인 줄 알고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따뜻하고 확실한 손이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치료실 벽에 걸린 사진 속 그들은 활짝 웃고 있진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닮아 있었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진짜였다. 그 후 유 어르신은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책상에 앉은 한 여성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 옆에는 아직 비어있는 액자 하나. 아무도 그 안에 누가 들어갈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알 수 있었다. 그건 이제 시작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가족.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웃는 그런 가족 말이다.